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일을 하던 와이프의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던 터라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 모습이 오빠 같은 마음으로 예뻐 보였고, 제가 종종 새벽에 가서 진상 손님들을 대응하면서부터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희 와이프가 늦게 학교를 가면서 되고 싶었던 게 간호사였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서 결국 30이 넘어서야 간호사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와이프를 기다려주다 보니 30 중반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와이프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고 저는 이미 일을 해온 시간이 있는 터라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반반 결혼은 아니었고, 제가 사는 집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늦은 나이기도 하고 직장 내 태움이라는 게 워낙 유명한 간호 계열이다 보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적응을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준 카드를 보니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커피도 종종 사고 하면서 침묵을 다지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아내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 집에 오면 늘 쓰러지듯 잠에 들곤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고, 몇 주가 지나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마치고 뭐해? 나 오늘 나이트 근무라서 안 들어와. 어? 그런데 왜 아침에 나가? 최 간호사랑 같이 카페 들리고 쇼핑 좀 하다가 근무 가기로 해서. 아, 많이 피곤하겠다. 조심해서 일하고 내일 봐. 여보도 수고해.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달리 저희 와이프는 3교대 근무이다 보니 스케줄이 들쭉날쭉해서 대부분 당일의 일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나이트 근무가 너무 늘어난 것 같아서 밤에 야식으로 먹으라고 샌드위치랑 음료수를 사서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의 이름을 말하고 간호사를 찾으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식탁 위에 수북한 샌드위치를 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며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그리고 하루는 제가 출근을 한 척하며 아내의 뒤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출근을 하는 것처럼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도착지가 병원이 아니었어요. 와이프는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아내가 병원이 아닌 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했고 우연인 척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주문을 받으러 왔고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윈지 신랑분 맞으시죠?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네,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왜 여기에서? 제가 얼마 전에 가게를 오픈해서 일손을 도와준다고 해서요. 태연하게 그 여자는 인사를 하고 갔고 불안해 보이는 와이프는 주문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가족들이 일하는 곳을 잘 안 찾아가는데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와이프를 보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대충 밥을 먹고는 아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왜 병원에 안 있고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냐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에게 듣게 된 내용은 그 친구가 아내를 중학교 시절 많이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얼마 전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환자로 온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랑 병원 수간호사랑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잘 지내던 직장 동료들이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해자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아내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말을 하기를 힘들어했고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아서 우선 다독여줬어요.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와서 몇 잔 마시던 아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었고 그 가해자 여자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시샘한 그 가해자 여자가 인근 고등학교 남자들을 불러서 아내를 성폭행했고 그 영상을 그때 그 여자가 찍은 것 같다고 했어요. 이미 많이 컸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몇 군데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은 달라졌지만 마음 한켠에 괴롭힘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쉬이 그 여자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그 여자네 가게에서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했었대요. 그리고 수시로 밤에 불려나가서 대리운전을 해주기도 하고 혼자 있는 그 집 애들을 봐주기도 하고요.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여자가 정말 아내의 어렸을 적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게 납득이 되기는 했어요. 그 사실을 듣고 나니 그동안 하하호호하고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의심했던 제가 참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사진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 가게를 망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식당 옆에 큰 기차역이 있길래 낮에 조용히 가보니 역시나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서 있는 노숙자들이 보였고 저는 그 노숙자 분들에게 한 끼 식사 비용과 1인당 5,000원씩 돈을 쥐어서 그 가게에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어차피 돈까지 뿌린 거니까 그분들께 크고 작은 소란을 부려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처음엔 5명, 그 다음엔 9명, 이렇게 노숙자분들을 점점 많이 보내게 되니 나중에는 일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양식을 파는 가게였는데 아무래도 노숙자분들이 많으면 분위기도 안 나니까 여자 손님들도 데이트를 하는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지역 맘카페였어요. 대부분 지역마다 맘카페가 있는데 이게 화력이 정말 세거든요. 맘카페의 가게의 사진 몇 장과 함께 그럴듯하게 글을 쓰기만 하면 다른 회원들이 피드백도 엄청 하고 입소문도 빠르게 타는데 대신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노숙자 한 분과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요즘 노숙자분들을 잘 안 받으려 한다는 말이 있어서 노숙자를 먼저 가게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은 노숙자분께 오늘 장사 안 한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고 그 뒤에 제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글쎄 노숙자는 안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일행분이세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은 이미 잊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럴만한 게 결혼식도 오지 않고 그날 잠시 본 게 전부일 테니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네, 자리 없나요? 그 여자는 망설이더니 재료가 준비가 안 돼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이런 글을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오랜만에 만난 삼촌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내용이었고 손님을 가려서 받는다는 게 주된 포인트였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방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서 신고를 했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소문들에 위생 문제로 영업 정지까지 받은 그 가게는 결국 5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한 복수를 하고 싶어서 결국 저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서 그 여자의 휴대폰을 뺏었고 저희 와이프를 협박하던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외장하드나 다른 곳에 넣어뒀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안 마주치는 게 답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후 와이프는 동네를 나갈 때마다 불안해했고 저희 부부는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면 아내는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그 지인을 만날까 봐서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린 날의 실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걸 보면 가끔은 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